안녕하세요, 묘한의사입니다. 여드름과 가장 혼동되는 질환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여드름과 가장 혼동되는 질환은 사실은 지루성 피부염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루성 피부염에 여드름이 겹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루성 피부염에 여드름이 왜 겹치는지, 그 겹치는 기전과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얼굴 피부염 환자분들을 진료하다 보면 환자분들이 깜짝 놀라는 가장 흔한 경우가 뭐냐면, 내가 얼굴 여드름인 줄 알았는데 지루성 피부염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부터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여드름인 줄 알았는데 이게 지루성 피부염의 증상이었다니, 이 사실을 알고 깜짝 놀라거든요. 그래서 따지고 들어가면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지루성 피부염이 있었나요?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갖죠. 흔한 경우가 뭐냐면, 어렸을 때 홍조가 있단 말이죠. 발그스름한 홍조가 생깁니다. 그래서 단순히 얼굴 홍조로 생각하죠. 그리고 살았어요. 근데 여드름이 날 시기가 되죠. 사춘기가 됩니다. 그래서 얼굴에 홍조 플러스 여드름이 생기는 경우죠. 가장 흔한 경우죠. 근데 여드름이 있으면 얼굴이 붉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드름과 홍조가 있다고 이상할 건 아니죠. 근데 머리가 근질근질하면서 얼굴이 붉었다 안 붉었다 하는 증상이 생기죠. 그래서 단순히 여드름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 여드름이 잘 낫지 않고 간질간질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는데 성인이 돼서도 잘 낫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모공이 넓어지죠. 그래서 성인이 돼서 보니까 여드름이 사라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 생기더란 말이죠. 그래서 여드름 관리를 계속 하지만 왜 안 낫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질환인가 해서 찾아보면 지루성 피부염인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게 일반적인 지루성 피부염 과정이죠. 어렸을 때 홍조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여드름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게 만성적인 경과를 보이면서 지루성 피부염 플러스 여드름 혹은 지루성 피부염의 구진형 타입을 보이는 경우가 가장 흔하죠. 그래서 환자분들이 고민하죠. 내 얼굴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기복이 심할까요? 나는 트러블성 피부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화장품을 뭘 바르면 얼굴에 여드름이 심하게 폭발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걸 되짚어보면 지루성 피부의 특징이거든요. 짜지지 않는 여드름, 즉 구진이 발생을 하는 거죠. 면포가 아닌 짜지지 않는 염증들이 자꾸 생기는, 그리고 또 하나는 3, 4일 정도 좋아졌다, 3, 4일 정도 악화됐다는 기복이 큰 그런 상태죠. 이게 바로 지루성 피부염에서 악화, 호전을 반복하는 그런 짧은 주기의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드름이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요? 보통 4가지 경우로 따지거든요. 첫 번째는 남성 호르몬이 증가해서 피지 분비가 증가하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죠? 안드로겐에 의해서, 그죠? 피지 분비가 확 증가를 하면서 이제 사춘기 때 여드름이 팡 생기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에 피지 분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우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모공 과각질화라고 해서 모공 주변에 각질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모공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피지선 단위에서 모공이 막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염증이 생기는 게 여드름의 원인, 두 번째 이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여드름균, 피 아크네가 이상 증식을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 때문에 이제 이상 증식을 하는 거죠. 피 아크네 같은 경우는 이제 몸에 상재하는 그런 균인데, 이 균이 몸의 호르몬의 밸런스 혹은 몸의 상태, 영양 상태, 컨디션, 그죠? 이런 것들, 과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상 증식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여드름균이 과하 증식해서 염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도 이제 모낭염이 증가하는 것과 비슷한 원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몸에 염증 반응이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즉 모낭 세포들이 커지면서 피지 분비가 증가하고 모낭이 막히면서 염증 반응이 뻥 하고 심해지는 그런 기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여드름이 생기는 경우는 4가지 경우라 보시면 되는데, 짐작하셨겠지만 지루성 피부염에 해당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루성 피부염은 이름에서 알 수 있겠지만 지루성 피부염이죠. 피지 분비가 많은 부위에 생기는 피부염, 습진이란 얘기죠. 즉 피지 분비가 많은 부위에 습진이 생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피지 분비가 과량 증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드름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조건들, 첫 번째 피지 분비가 많다는 조건들을 충족하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모낭 과각질화인데, 이건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지루성 피부염은 습진성 질환이죠. 만성적인 습진이 얼굴에 생기거든요. 그러면 습진이 생기는 건 표피층에서, 그죠? 피부에 염증 반응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염증 반응이 계속 악화되거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악화 호전을 계속 반복하면서 만성적으로 좋았다 안 좋았다 좋았다 안 좋았다 하는 거죠. 그러면 악화될 때는 피부염이 증가하게 되겠죠. 근데 호전되는 과정에서 뭐가 생기냐면 각질이 생깁니다. 염증 반응이 줄기 때문에 피부가 재생이 되죠. 그때 남은 흉터처럼 각질을 형성하거든요. 그 각질이 생기게 되는데, 그 각질이 바로
모공을 막는 거죠. 그게 바로 여드름이 생기는 모공, 과각질화와 똑같은 기전인데 피부에 넓게 각질이 생기는데 그게 어쩔 수 없이 모공에도 덮이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모공을 막기 때문에 모공과 각질화와 똑같은 기전으로 모공을 막아버리죠. 그래서 여드름이 잘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루성 표염이 만성적으로 심해지는 경우에 그죠? 모공이 막히면서 여드름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 또 하나는 지루성 표염이 치료되는 과정에서 급격하게 호전이 돼도 모공을 막아서 여드름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이런 경우들은 그냥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여드름이 사라지거든요. 특별한 치료를 안 해줘도 돼요. 왜 그러냐면 지루성 표염이 나오면 각질이 생길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모공이 뻥 하고 열리게 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피지 분비가 배출이 되면서 여드름이 낫는 그런 과정이죠. 그리고 네 번째 얘기했던 것처럼 몸에 염증 반응이 증가하는 거죠. 지루성 피부염은 뭐라 그랬어요? 열 대사 장애에 의해서 생기는 만성적인 얼굴 피부염이라고 했죠. 열이 자꾸 올라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 있어? 얼굴이 붉어지고 그죠? 염증이 자꾸 생기는 그런 기전인데 그게 바로 열에 의해서 생기는 거죠. 그럼으로써 피부에 염증 반응이 생기는 건데 그 염증이 여드름의 염증과 동일한 거죠. 그죠? 염증 물질들이 풍부하게 공급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여드름이 많이 생기는 그런 과정이죠. 즉 지루성 피부염 자체는 여드름이 생길 수 있는 조건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어디에서 생길 수 있는 조건일까요? 바로 얼굴입니다. 그리고 등이나 가슴.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은 얼굴에도 여드름이 생기고 등이랑 가슴에도 여드름이랑 모낭염이 잘 생기는 그런 이유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내 피부가 지루성인지 여드름인지 혹은 지루성 피부염의 구진형 타입인지 이 세 가지를 구분해야 돼요. 그러면 우선 구분하기 전에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루성 피부염의 얼굴 병변에서 제가 타입이 있다고 했죠. 그러면 여드름과 혼동될 수 있는 타입은 뭐냐는 거죠. 즉 지루성 피부염에서 구진형 타입이 여드름과 굉장히 혼동이 되고 혼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루성 피부염이 얼굴 쪽에 생기게 되면 작은 짜지지 않는 구진들, 그죠? 이렇게 솟아나는 구진들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얼굴에 수백 개가 존재하거든요. 그죠? 굉장히 꾀알같이 다다다닥 생깁니다. 이런 것들, 짜도 나오지도 않는데 피부가 굉장히 거칠거칠하면서 왜 이렇게 여드름처럼 많이 생기냐고 하는데 이게 바로 여드름이 아니라 구진입니다. 이 타입은 여드름과 굉장히 혼동되지만 엄밀하게 얘기해보면 여드름이 아니죠. 그런데 지루성 피부염의 구진형 타입은 실제로는 여드름도 같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구진들이 생길 때 각질이 생기면서 모공을 막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여드름이 생기는 경우가 많죠. 즉 여드름성 피부인 경우에 지루성 피부염의 구진형 타입인 경우는 여드름과 굉장히 혼동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오버랩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내 피부가 지루성 피부염인지 지루성 피부염 중에서 구진형 타입인지 여드름이 겹쳤는지 혹은 여드름만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지루성 피부염인지 아닌지만 알면 됩니다. 즉 지루성 피부염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그저 얼굴에 가려움증이 동반한다 그랬죠. 여드름인데 가려워요. 그러면 지루성 피부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3, 4일 악화되고 3, 4일 좋아지고 여드름이 왔다 갔다를 굉장히 짧은 주기로 한다면 지루성 피부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여드름이 생겼는데 여드름을 압출해 봅니다. 근데 그 안에서 고름만 나오고 면포, 노란색 피지 덩어리가 나오지 않는다면 여드름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모낭염 같은 경우에 짜도 고름만 나오지 면포는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루성 피부염의 구진형 타입도 아무리 짜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여드름이 아니라 지루성 피부염 자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루성 피부염 얼굴 병변이 생기는 경우는 머리를 보라 그랬죠. 머리가 붉은지 머리가 가려운지 머리에 비듬이 많이 생기는지 이걸 보시면 지루성 피부염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럼 지루성 피부염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드름만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지루성 피부염의 구진형 타입과 여드름의 치료는 뭐가 다를까요? 왜 이렇게 힘들게 구분할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지루성 피부염에서 여드름이 겹쳐진 경우는 여드름 치료를 중심으로 하게 되면 이게 잘 낫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드름 같은 경우는 압출만 잘해도 좋아지게 됩니다. 실제로 여드름 치료는 굉장히 쉬워요. 압출만 잘해줘도 염증 반응이 줄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압출만 쭉쭉 해줘도 염증 반응이 안 생기기 때문에 언젠가는 없어지게 되는데 지루성 피부염 여드름이 겹친 경우는 여드름만 압출해주면 지루성 피부염이 좋아져 보입니다. 좋아져 보이는 거지 염증이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루성 피부염에서 염증이 또 생기니까 여드름이 또 생기죠. 즉 이쪽에서는 짜주면서 좋아지지만 이쪽에서 지루성 피부염에서 염증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지속적으로 계속 생기죠. 그래서
낫지 않는 만성적인 여드름이 진행되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난치성 여드름 같은 경우는 지루성 표염을 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지루성 표염과 여드름이 겹쳐져 있다고 표현하거든요. 이럴 때 지루성 표염을 치료해 줘야 돼요. 먼저 치료해 줘야 돼요. 그래서 열을 쭉 내려줍니다. 그래서 얼굴에 가려움증을 없애고 그리고 얼굴에 홍조를 없애고 하게 됩니다. 그럼 염증 반응이 쭉 줄겠죠. 그럼 어떻게 됐어요? 여드름이 생길 수 있는 조건들, 그죠? 피지 분비 과다, 그죠? 모공의 과각질화, 그죠? 염증 물질들의 공급, 이것들이 세 가지가 사라지겠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드름만 달랑달랑 남겠죠. 그때 여드름을 싹 짜주면 여드름이 싹 없어지겠죠. 그래서 지루성 표염과 여드름이 겹쳐진 경우에는 지루성 표염을 먼저 쫙 없애면 됩니다. 그러면 여드름도 대부분 없어지고 남는 것들은 압출만 해주면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굉장히 소프트하게 치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지루성 표염과 여드름이 왜 같이 병발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지루성 표염, 여드름은 굉장히 잘 생길 수 있는 질환입니다. 이때 치료의 포인트는 지루성 표염을 어떻게 빨리 없애는지, 열을 없애는지, 염증 반응을 없애는지가 관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없애면 여드름은 그냥 자연히 없어지거나 압출만 해줘도 없어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묘한의사에게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을 통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빠잉!